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입학처에서 2026학년도 수험생들을 위해 준비한 올해의 데이비쇼 팟캐스트 1회차입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막내 입학사정관 노소연입니다. 저랑 함께할 올해 팟캐스트 게스트 두 분을 모실 건데요. 저희 입학사정관 이윤혜 선생님과 김대영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이윤혜 입학사정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국대학교 입학사정관 김대영이고요. 마음은 저도 막내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사실 얼마 전에 음. 바로 코엑스를 마치고 지금 돌아와서 하는 거의 첫 번째 일정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선생님들이 상담하시면서 있었던 좀 에피소드들을 듣고 싶습니다. 저부터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머리 아파라. 벌써 나이. 이게 몇 년째 제가 코엑스를 가면은 목이 쉬어요. 근데 그 맞아요. 목이 쉬는 지분의 한 80%는 동국대식 성적은 필요가 없는 점수고요. 이 얘기를 하느라고 목이 다 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동국대학교식이라고 하면은 교과식 이제 상위 맞아요. 10개 가져가는 상위 10개. 거잖아요. 근데 물론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의미가 없는 점수다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 또 그다음에 이건 코엑스에 국한된 건 아닌데 지방 박람회나 코엑스에도 지방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서울 분들은 그래요.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재학생 수가 많으니까 등급받기 더 좋지 않냐, 지방이 더 유리하지 않냐. 근데 지방 분들은 또 다르게 얘기해요. 뭐냐면은 지방은 학생부가 별로 안 좋으니까 수도권이 유리한 거 아니냐. 서로 막 이렇게 서로 유리하다 도르를 막 하고 있는데 결국 상관없어요. 네, 결국은 좋은 학생부가 합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좋은 학생부는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요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상담할 때 사실 오시는 분들도 제한 시간을 쓰시기 때문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혜 쌤은 뭐 없으신가요? 저는 사설업체 컨설팅을 받고 오셨다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는데요.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과연 컨설팅 업체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분의 자격이 어떠한가, 어떤 분들이 상담을 해주는 것인가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막 찾아본 거는 아니지만 그분들은 아마도 본인들이 입학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담을 해주겠죠. 또는 뭐 입학처에서 근무를 했을 수도 있고 입학사정관의 경력을 내세울 수도 있는데, 우선 아셔야 될 거는 입학사정관은 사설업체로 가면 안 돼요. 알고 계시죠? 불법이에요, 불법. 철컹철컹. 네, 근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 경력을 내세웠다는 거는 그분들은 양심이 없는 겁니다. 아니지. 그렇죠. 3년 이상. 3년 있다 가면 오래된. 되는데, 근데 그러면 왜 3년이란 단서가 붙었을까요? 3년 지나면 된다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입시는 계속 바뀌어요. 그럼 그 대학을 떠나왔어요. 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대학 입시는 모른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3년 지나면 사교육 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그분들이 과연 그 대학의 입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컨설팅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의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분들의 말을 다 믿으시면 안 된다. 아까운 돈 쓰시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거기서는 어쨌든 합격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적당한 곳을 추천을 해줄 거예요. 학생들이 가기에 합격할 만한. 왜 합격률을 높여야 되니까 상향 지원하라는 얘기는 거의 잘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이나 수시에서 상향 지원해야 되는 게 사실 맞잖아요. 상향도 해야 되고 적정도 써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해당 대학에서 상담을 받는 게 제일 정확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맞아요. 저도 최근에 몇 번 입시 설명회를 듣고 왔어요. 거기서 동국대학교에 저는 이렇게 한다면서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할 만한 얘기가 아닌데? 이래서 혹시 저희 사정관 선생님들이나 동국대에서 한 설명회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니요, 그냥 설명회에서, 다른 사설 설명회에서 듣고 왔는데, 동국대는 이렇던데요? 근데 그거는 안 들으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지역으로도 계속 나가서 박람회를 참여하고도 있고 설명회를 하고 있는 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우리가 직접 알려드릴게요 이런 게 있으니까 사실 저희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냥 사실 저희를 만나오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다른 데를 돌고 돌아서 돈이랑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책자도 제일 빠르고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쿠션을 조금 주자면 이게 물론 선생님들 하신 얘기가 다 그렇죠. 맞지만 그래도 뭐 학부모나 아니면 학생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기대는 거는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3년 동안 그 현장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넓게는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해당 대학의 사정관만큼 해당 대학을 알지는 못한다. 요거는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대학의 사정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라고 한다면은 들었던 모든 지식을 일단 내려놓으시고 앞에 상담받는 그 사정관 이야기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옳다라는 거를 깔고 가시면은 좀 더 상담받기 좋지 않을까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 이번에 코엑스 오신 분들이 매 350명씩 이제 저희가 항상 추가 접수를 받잖아요. 1080명 받았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거를 하고 나서도 사실 원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이제 문을 닫는 5시까지를 넘어서도 상담을 거의 마무리하고 정리를 했는데 또 사실 감사하게도 저희한테 관심도 많이 가져주신 거기 때문에 좀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오시는 만큼 그거에 대해서 좀 정보를 충분히 좀 수용하고 받아가시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상담할 때. 근데 기분을 좀 나빠하셔서 네. 근데 이제 6장의 카드는 사실 소중한 거잖아요. 한 장의 카드라도 낭비를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 전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솔직하게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좋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솔직하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정관 입장에서 쓰기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특히 학생부 위주 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적만으로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성적도 분명히 평가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해서 저희가 물론 저희 대학 입장만 생각하면 경쟁률 올라가면 좋아요. 쓰라고 하면 돼요. 근데 저희 동국대학교의 사정관들은 적어도 이런 6장의 소중한 카드를 낭비하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기본 이 스탠스를 가지고 여러분들 상담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알고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솔직하고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드리고 있다니까 그럼요. 너무 학생들 좀, 생각 안 하면 그냥 그쵸. 두드림 하나 학수 하나 쓰세요. 이런 맞아요. 뜻이에요. 그냥, 저희는 일단 다 편해요. 쓰지 써보세요. 않으세요 하는 거 맞아요. 편해요. 그냥 일단 다 일단 써요, 다 써보세요. 쓰세요. 하나씩 다 써보세요.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저희도 되게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 번이라도 더 좋은 기회로 합격 카드를 한 장이라도 받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하는 말이니까 좀 다들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진짜 사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첨단 분야 모집 단위가 신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 공과 계열 하는 학생들이면은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목이. 그러면서 의료 인공지능공학과랑 지능형 네트워크 융합학과, 요게 도대체 무슨 학과인가요? 저 써도 되나요?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연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AI 분야 진로를 갖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하고 있는 고3입니다. 성적은 2등급 중반 정도 된다고 하네요. 처음부터 AI를 막 생각한 건 아니지만 공대 계열로 계속해서 진로를 찾아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동국대학교 의료인공지능공학과랑 지능형 네트워크 융합학과가 올해 처음 선발을 해서 요거 한번 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전년도 입시 결과도 없고 사실 어떤 게 주요 평가가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가 없어서 학생이 감이 안 잡혀서 어떤 학과를 써야 되는지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한테 물어본 게 이 의료인공지능공학과가 먼저 생명공학과 준비하던 학생들이 쓰는 건가요? 요걸 물어봤어요. 요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처음 생긴 학과니까 뭐 솔직한 말로 저도 몰라요. 이제 학생들이 저희 원서 접수를 하고 실제로 평가를 해서 결과물이 나와야지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솔직하게 알 수 없죠. 근데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관련된 학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비슷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저희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전공 가이드북에 이번에 의료인공지능공학과랑 뭐 다양한 학과들 새로 이제 명칭이 변경되고 그다음에 새로 나온 학과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알고 계신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이잖아요. 의료인공지능공학과랑 의생명공학과는 전혀 다른 학과예요.
그러니까 의료가 붙어 있으니까 학생들이 뭐 의대나 약대나 아니 메디컬 계열 준비하던 학생들이 지원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지원하시면 큰일 나요. 의료인공지능공학과에서는 수학 물리만 보거든요. 그렇죠. 생명과학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의료인공지능공학과니까 의료 산업에 필요한 인공지능을 하는 곳이에요. 자, 국어 시간. 딸기 우유는 딸기예요, 우유예요. 딸기 맛우유. 우유. 우유죠. 일단 우유죠. 일단 딸- 본체는 우유죠. 딸기 우유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바나나 일단 본체는 우유. 우유죠. 딸기 맛우유. 아,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본체는 우유. 딸기가 들어가지 않는다. 난 우유. 음. 우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예요. 결국 그러면 좋아. 딸기 맛 미역이 있다고 치면 이거는 여기요. 미역이. 미역이잖아. 미역이죠. 일단 맛은 미역이죠. 딸기 맛이 나더라도 미역이잖아. 그렇죠. 왜 그래요? 그 본질은 본체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형용사예요, 앞에 있는 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의료인공지능공학과 뭐예요? 의료가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메인. 인공지능이다.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 식품산업관리학과 있어요. 식품산업관리학과. 그럼 여기에는 식품이 메인이에요? 산업관리가. 산업관리가 메인. 메인이고 식품을 메인으로 그쵸,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은 의료인공지능공학과는 인공지능공학이 메인이구나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학이랑 물리가 중요한 맞아. 영향을 가지고 메디컬 쪽 3년 준비하신 학생들은 사실 맞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 아니, 노대학교 전공적 합성이 지금 50%잖아요. 근데 이렇게 의생명으로 생명이랑 화학만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사실 인공지능공학과를 오기 위한 사실 전공적 합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앞에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긴 한데 요 의료인공지능공학과랑 지능 네트워크 융합학과가 도대체 어떤 과목이랑 활동을 좀 중요하게 볼까요? 이런 거 얘기가 있습니다. 우선 대웅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학이랑 물리를 중요하게 볼 건데 활동 관련해서는 이게 올해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 학과를 준비한 학생은 사실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조건에서 평가를 받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두 개 학과가 올해의 또 블루오션이라 생각하거든요. 작년에는 열린전공학부 광역화 모집이 블루오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결과가 없기 때문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이 의료인공지능공학과랑 지능형 네트워크 입이 안 융합학과가 붙죠, 아직. 네, 지능형 네트워크 융합학과가 블루오션 학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결과는 몰라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게 신설학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사실 쓰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성적이 좋으면 그냥 가고 싶은 학과 쓰면 되잖아요, 사실. 조금 애매하니까 이 신설학과를 두드려 보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었다. 컴퓨터 쪽에 이제 관심이 있었다. 이런 친구들인데, 컴퓨터과는 좀 세니까, 경쟁률도 세고 인기가 많아서 성적대가 좀 높은 편이니까, 그 성적보단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럼 이 학과를 써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작년에 저희가 찍으면서 내기를 했었는데, 그 내기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이겼죠? 그거 일단은 영상에서 저희가 했던 내기 영상에서 잘려가지고 다 잘리는 기억이 말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내기를 저는 입결이 컴퓨터 AI 학부보다 이 신설학과 두 개가 낮을 것이다 로 걸고 싶어요. 한 가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거예요. 이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뭐든 뭔지 모르겠지만 난 내게 더 이기겠다. 아, 그쵸, 그쵸. 술이든 밥이든 내놔라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의 지금. 약간의 음. 그래도 한 가지 선생님 크랙이 있다면 인원수가 뽑는 게 첫 해라서 적다. 맞아요. 그거는 컴퓨터 조금- 인원이 훨씬 많긴 맞아요. 하죠. 컴퓨터는 사실 좀 대형으로 뽑잖아요. 학과가 지금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그 지원자 하도 상담을 많이 해서 기억이 나거든요. 1068명이가 맞아요. 지원을 했어요. 1000명 1000명이 넘게 지원했어요. 그러면 지원했어요. 1000명의 경쟁자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아무리 많이 뽑더라도 그렇죠. 이 경쟁자 자체가 좀 작을 거란 말이죠. 적을 거란 말이죠. 성적이 더 낮을 거라 낮을 생각하시면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저희도 처음에 그 컴퓨터 AI 학부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융합 학부 처음에 모집을 했을 때 60명, 63명이나 두드러면서 모집을 하니까 경쟁률이 10대 1 안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솔직히 너무 많이 모집을 하는데 근데 첫 해 한 19대 1 정도 나왔고 지금 15대 1에서 왔다 갔다 맞아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적대도 합격자 평균 한 2등급 초반대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해당 윤혜선 말씀하신 대로 해당 경쟁에서
그 조금 벗어나고 싶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아니에요. 건강한 말씀하시죠. 토크를 할까요, 우리? 건강한 토크를. 건강한 토크를 합시다. 제가 코엑스든 뭐 지방 박람회 등 통틀어서 거의 200명 넘게 상담을 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 신설학과에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은 5명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것만 봐도 객관적으로 경쟁률이 굉장히 적을 거다 예상해 볼 수 있죠. 낮을 거다. 일단 뭐 경쟁률이 내기는 낮을 거다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기는 지는 쪽이 있어야지 성립이 그러니까 되는 거니까 저는 뭐 그러면 성적이 의료인공지능공학과가 성적이 더 높을 거다. 뭐 거기에 어떤 학과보다. 뭐보다요? 뭐 컴퓨터 AI 컴퓨터 학과가 AI. 높을 거다. 맞아요. 지는 쪽이 있어야지 내기가 성립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뭐가 먹고 싶은데? 고기. 알았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질문이 될 것 같아요. AI 분야에서 그냥 계속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능 네트워크나 의료인공지능 어디에 대한 걸 깊게 한 학생은 아닌 거죠. AI 관심이 있어요. 이런 학생인데 그러면은 둘 다 괜찮은 선택지가 될까요? 둘 다 아무 데나 써도 괜찮아요? 가 질문이에요. 아마도 이 학생이 어디 특정에 대한 인공지능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인공지능 전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럼 둘 중에 아무 데나 써도 괜찮을까요? 경쟁률 그러니까 그게 좀 사실 낮은데 이런 그 거 괜찮을까요? 데이터가 있으면 경쟁률이라든지 내신 등급대를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는데 의료인공지능공학과에 내가 직접 지원했을 때 내가 얻는 메리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근데 이 메리트가 뭐냐면 결국 내 진로, 내 이제 대학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수학하는 부분, 그다음에 진로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컴퓨터 AI로 넓은 분야를 내가 접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의료인공지능 쪽이나 아니면 지능형 네트워크 융합학과라고 하는 좀 이제 좁은 전공을 내가 정해서 좀 밀고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보고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사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의료인공지능공학과랑 지능형 네트워크 융합학과는 뭘 배우는 학과인가? 과연 어떤 진로로 나가게 되는 학과인가 많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자, 옆에 포스터를 띄워주세요. 저희 8월 30일 토요일에 드림서치 진로찾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때 입에 안 붙죠? 의료인공지능학과랑 지능형 네트워크 융합학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 교수님들께서 약 30분간 이 학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요 사연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는 학생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렇게 1회차를 내기와 그리고 드림서치의 홍보로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올해 2026 동국대학교 데이비시 팟캐스트는 특별히 3회차까지 함께 할 예정이니까 꼭 나머지 영상들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2회차에서 만나요. 2회차에서 볼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쌤은 그냥 내기 졌다 치고 그냥 커피 바로 네, 사주면 오예. 가실까요? 가시죠. 가시죠. 네.